상큼한 향기가 날 것 같은 색, 아름다운 노을의 색, 따뜻한 벽난로의 색, 장난기가 넘치는 색. 네, 오늘 이야기할 색에 대한 수식어들로 충분했을까요? 오늘은 주황색, 오렌지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좀 대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보다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을 좋아하고요. 또 군중 속에서 약간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고 해요. 다만 이분들은 규칙적이고 변화가 없는 그런 반복되는 업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자극과 흥미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제가 코발트 블루를 좋아하는 분들의 성격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파랑의 색채 심리 할 때요. 그때 그분들은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자기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블루 컬러의 보색이 뭐죠? 바로 주황색입니다. 이 컬러 시오리를 기반으로 구조적으로만 봐도 색과 색의 보색 관계는 그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까지도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것이 색채 심리학의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렌지 컬러의 기호적 상징 범위는요. 창의성, 변화,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유럽에서는요. 주황색은 다소 경박하다. 오락성이 너무 짙다 또는 싸구려 같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회사의 마케팅을 고민하거나 어떤 로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색은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경박함과 오락성은 바로 광대의 주황색 가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광대는 표정을 과장하기 위해서 조명 대신에 얼굴, 그러니까 페이스 페인트를 사용했던 고대 그리스 무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중세에는 배우들이 궁중 광대의 분장을 따라하고 희극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광대가 1980년대 들어서서 바보 같고 코믹하게만 했던 캐릭터에서 사악한 캐릭터로 재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광대의 얼굴은 우리에게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주황색 머리카락을 가진 슬픈 주인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에서는요, 하층민 또는 미신 속에서 주황색 머리카락은 사악하고 슬픈 것과 연관을 시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여자 주인공은 샬롯성의 공주 일레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첫눈에 반한 남자에게 이 배를 타고 도착하기도 전에 배 안에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비극의 뮤즈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묘사하는데 주황색만한 컬러는 없었겠죠. 네, 두려움과 슬픔을 간직한 주황색 머리카락을 주인공으로 한 또 다른 화가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뱀파이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요, 원래는 사랑과 고통이라는 제목이었고 마치 여성이 남자의 목을 무는 것처럼 보여서 비평가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림 속 두 인물은 사랑과 고통을 각각 의인화한 걸로 보입니다.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헤맸던 뭉크의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고 풍부한 색채 속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인 1896년에 뭉크의 목판화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여성의 주황색 머리카락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여자 머릿속에 남자 머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조나단 바버는요, 이 작품에 대해서 여자는 갈색과 주황색으로 이기심과 관능을 나타내는 반면
남자는 연한 초록색으로 동정심을 암시한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카락에 삼켜지고 있고 여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뭉크는 색 뒤에 숨어있는 물리적,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뭉크의 그 유명한 작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절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뭉크는 이 작품에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색을 표현했는데요. 일생 동안 우울증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뭉크는 이 작품에서 배경의 일몰에 사용된 과장된 주황색과 빨강색,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랑과 초록색 강력한 대비, 바로 보색 관계죠. 이러한 것들은 주황색과 파랑, 빨강과 초록이 대비를 이루면서 그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 보색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입니다. 그는 독특하고 혼란스러운 독보적인 표현주의를 선호한 작가였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10대 때부터 동성애적 기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프란시스 베이컨을 어린 시절에 집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7년 베이컨은 여행을 하다가 피카소의 전시회를 보게 돼요. 그리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의 주제는 항상 어떤 실존적 딜레마에 갇힌 고통받는 고립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는 날고기에 가깝게 폭력적이면서도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베이컨은 기꺼이 동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는 푸죽간에 들어가 도살된 짐승 고기들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에 걸려있는 것이 왜 내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자문을 했다고 해요. 그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획을 그었던 1944년에 그려진 십자가형 기슭에 있는 인물에 대한 3가지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배경과 주체가 굉장히 강력하죠. 베이컨의 그림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짓이겨지고 뭉개진 이 형상은요, 기관이 분화되기 전,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도 동물도 아닌 그저 우리 신경계를 자극해서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물감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평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철학자 질 둘레즈는요, 바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미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감각의 논리라는 책에서 둘레즈는요, 베이컨의 회화가 리듬을 결정하는 힘은 바로 하강이라고 보았어요. 이 미학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내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미학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둘레즈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연구한 것처럼 푸코는 마그리트를 연구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색채에 관한 논문을 좀 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요. 베이컨의 그림이 색채를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불법적인 감각이라는 게 지금 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컬러 폭스, 즉 색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력의 원천은 전하의 움직임이듯이 이 색도 강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색깔이 없는 입자는 강한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색깔이 있는 쿼크는 바로 강한 힘을 느끼게 하게 해주는 거죠. 주황색은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신성한 색입니다. 불교에서는 주황을 깨달음의 색으로 여기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승려들이 주로 입는 그 주황색 가사를 보시면요, 이 주황색 염료인 샤프란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주로 이 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끝으로 미국의 화가 로스코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오렌지 앤 옐로우라는 작품에서 그는요, 원시적이면서도 영적 친밀감으로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색채의 세상으로 초대하는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스코는 관객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서 정서적 공명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생생한 색채는요, 기쁨이나 설렘, 어떤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뭔가 더 큰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연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아요. 오늘 명랑하고 재미있는 색의 대표 컬러인 주황색이지만 화가들은 이러한 주황색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게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에서 나타난 주황색의 색채 심리는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